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석유 관련된 부분들, 가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해운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과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씩만 볼게요. 일단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렇게 석유 유가 관련주는 두 개 보고요. 중앙에너비스 가스 관련주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렇게 이제 두 개 볼 거고요. 그리고 흥하해운까지 보겠습니다. 흥하해운. 예, 흥하의 대적이니까. 해운주는 흥하해운. 그 다음에 유가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 다음에 가스 관련돼서는 중앙에너비스와 대성에너지를 볼게요. 대성에너지가 가스였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GS를 보겠습니다. 그냥. GS랑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가스 두 개. 그리고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두 개. 그 다음에 흥하해운도 하나 더 봐야겠죠. STX 그린로직스까지 이렇게 6종목을 통해서 이 지금 대장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일단 한국석유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한가 달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번 올라갈 때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한번 상승이 나오고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상한가가 한번 나왔으면 그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상한가가 없었는데도 연속적인 상승, 그 상한가 이후에 또 연속적인 상승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파동에서 올라갔지만 항상 올라가면 어떻게 됐다? 올라가면 항상 꼬꾸라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 탄력 받으면서 갈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또 금방 꼬꾸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선 체크하면서 볼 건데 일단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자 어딜 보면 될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구간 보면 되겠죠. 여기 거래가 있었고 거래량 있었고 거래량 있었고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겹치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거래량들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얼마요? 2만원대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만원짜리가 오면은 뭘 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호가가 또 50원으로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 항상 상승에 대해서 연속적인 상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 후 눌렸다가 다시 가고 눌렸다 다시 가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항상 수익 줄 때 먹고 내려오면 또 급락 나오면 손절 잡고 사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 구간에서 전쟁이 확전될 거라는 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이 굳건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이 반격한 거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어느 정도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 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 세일가스 업체 있죠, 미국의 이 세일가스 관련한 회사들이 최근에 유가가 계속 60에서 70달러가 왔다 갔다 해서 이 마진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일가스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살아날 거다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세일가스 업체들이 줄줄이 좀 약간 도산되는 데도 있고 그냥 코로나 때만큼 크게 안 좋은 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세일가스 업체들이 또 유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시 유가는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확전이 되면 이 석유값이 유가값이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겠지만 이 미국에서 또 세일가스 업체들이 찍어내면 또 유가는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단 단기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이 이건 좀 우상향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돈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탄력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겹치는 구간들을 최대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땐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공세 겹치는 구간,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에 여기, 그리고 위쪽에서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탄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얘도 제한적이라는 거야. 제한적. 얘는 19,000원, 이 17,500원부터는 분명하게 익절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6,200원부터라도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가더라도 눌렸다 또 가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징을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수익 챙기셔라.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은 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건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정말로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작전을 치고 하는 거라면 뭐 실적도 안 나오죠. 실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이 흥구석이라는 회사가 시총도 별로 안 높잖아요. 그죠? 뭐 지금 해봤자 유통 주식 하면은 이제 한 1,4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뭐 물량을 매집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이런 뭐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한번 제대로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매도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경계하셔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죠? 해운주 보겠습니다. 이제 대장, 흥하해운. 흥하해운도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올라갈 때 보면은 탄력을 좀 받으면서 올라갈 때가 있죠. 이때는 뭐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올라간 거고, 이때도 올라갔지만 앞에 거가 매물을 맞고 빠졌고요. 그럼 우리가 주봉으로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이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대충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저항인데 요렇게 하나 보이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내린다라고 했을 땐 요런 흐름 돌려내긴 했어요. 그죠? 그럼 전 차라리 해운주 자체가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위쪽 구간 바라볼 수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봤을 때는 2,600원에서 2,800원 요 정도? 요 구간이 좀 저항이 잡히거든요. 요 구간이. 근데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추세적인 저항을 봤을 때는 여기서 1차적으로 맞고 한 번 더 밀렸다가 한 번 더 치고 끝나는 그림. 요런 파동. 연속적인 상승은 저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올라오면 2,000원 중후반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TX 그린 노지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규 진입 관점은 제가 드리지 않아요. 해운주 그리고 뭐야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정말 전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결과 또 물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매물을 돌려내긴 했습니다. 그죠? 전고점 매물을 돌려내면서 신고가를 찍어주긴 했으나, 이 친구도 마찬가지. 시간에가 좀 올랐을까요? 시간이 좀 빠졌네요. 이 친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물이 많아요. 여기 매물이 많아요. 이쪽에 보이죠? 이 구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점을 계속 낮췄죠. 얘도 고점을 계속 낮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구간 이 정도 거래량으로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 더 터져야 돼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뭐 올릴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도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본다라고 했을 땐 개인적으로는 13,000원, 12,500원에서 13,000원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얘도 위로 한 10%, 15%요 정도 먹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단기 파동으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항상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굳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 저항이 있고 매물대고 확전에 대한 분위기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기에는 워낙 매물대에 대한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에너비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천연가스 관련주. 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강하게 올라오긴 했으나 이 친구도 마찬가지 보이시겠지만 뭐요? 매물대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다 매집이면 상승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총이 2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가벼운 회사라서 이게 정말 매집일 수는 있다. 정말 너무 가벼운 회사니까. 이게 매집이면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거를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얘도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특징이 갔다가 눌렸다 갔다 이거잖아. 마찬가지예요.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연속적인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항상 상한가 이후에 쏘고 빠지고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얘 같은 경우는 쏘고 빠지고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 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쪽에서 걸리는 구간은 여기거든요. 뭐 요런 자리 걸리는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23,000원. 그러니까 얘도 별로 크게 많이 올라갈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22,500원에서 23,500원. 여기 따지면 10%? 좀 잘 간다 그러면은 여긴데 25,000원인데 여기 매물이 갭이긴 하지만 거래가 있기 때문에 24,000원? 거의 다 올라오면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기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내가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린로지스 그 다음에 뭐 중앙에너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에 올라가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GSE 관련주. 얘도 과거에 좀 올라왔는데 얘도 똑같죠. 얘 똑같이 천연가스 관련주라서 테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움직임 자체가 매물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굳이 접근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네요. 얘도 매물대를 보면 일단 여긴 돌파가 나왔으니까 위쪽을 보고 매물대를 보는 게 맞는데 일단 빡세게 걸리는데 여기 빡세게 걸리죠. 요 자리. 그리고 그 다음 걸릴 수 있는 데가 요 자리도 걸릴 것 같은데 요런데 3,800원.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위로 해봤자 12% 13%. 제 의견은 이거예요. 매도해라. 그냥 매도하셔라.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고 확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미국이 분명히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확전이 된다라고 해서 유가가 오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잘 봐봐 여러분들. 미국 물가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죠. 예민해요. 물가 만약에 잡히지 않고 또 오르면 금리 못 내립니다. 금리 못 내려요. 미국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부채 문제 있죠. 그쵸? 그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 내기 힘들어요. 이건 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유가 오르는 걸 어떻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적극적 개입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쪽에 있는 테마들은 안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주도주 업종으로 방산조선, 화장품, 원전 이쪽을 일단 보시는 게 맞고 단기성 테마로서 계속 도는 뭐 토큰이나 그죠? 지역 화폐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눌림목에 잡아서 정책주, 그죠? 정책주를 초반에 이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정책주를 보시는 게 맞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테마에 들어가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전업 투자나 단기 투자자가 꼭 하는 종목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셔봤자 어차피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냥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정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들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 6종목 방금 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저와 함께 타점 잡으실 분들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저 5,300분 있는데 제가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분을 또 받았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오후 1시인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 입장 요청이 쌓이는 게 지금 기준을 보세요. 내려도 뭐요? 내려도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보이죠? 토요일, 일요일. 정말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리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분들은 내일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우리가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한 거는 글로벌적인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자신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이라고 남기면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내일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위쪽에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201-6329 여기로 입장 남기시고 텔레그램방 링크 영상 설명창에 있어요.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아니면 말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지금 종목 세 종목 뽑아왔습니다. 유상증자가 죄송합니다. 유보율이 11,000%라서 뭐 이 종목들이 100%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제가 풀매집 했겠죠. 근데 유보율이 워낙 높고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적다라는 건 무상증자로 주식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주식 수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종 자체가 1번 종목이 미용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2번 종목이 부동산 관련된 종목 그 3번 종목이 뭐예요? HBM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또 AMD에 삼성전자 또 납품하죠. HBM 12단. 그래서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 무상증자 관련주까지 히든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관련주, 히든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불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